우리 가족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는 김숙기의 가족이야기 시간입니다.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상담 내용 먼저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저와 아내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요. 저희 부부는 둘이 합쳐 약 5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교육비 때문에 늘 생활이 빠듯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내가 학원을 더 보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좀 불안한 모양입니다. 남들에게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남들 보내는 만큼 꼭 보내야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무리하게 학원에 보내는 아내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집에 오면 너무 지쳐 보이고요.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힘들지만 지금처럼 무리한 교육비를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아이들의 교육비 문제, 이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아내와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다는 사연입니다. 자, 사교육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른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사교육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얼마 전에도 그 교육부와 통계청에 공동으로 이제 실시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2017년 초, 중, 고 사교육비 조사 이제 이게 발표가 되는데, 이제 보니까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7만 원으로 네. 이렇게 나타나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25만 원 정도, 예, 중학생은 29만 원 정도. 그런데 이제, 우선은 이 남편분이 지금 사연을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의견이 아내하고의 이제 이 대화에서, 좀 힘을 좀 실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사실 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냥 단순히 저는 무리하게 학원을 보낸 아내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이게 아니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는데, 예. 그 전에 아이들의 의견이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힘들게 벌어서 이 비용을 아이들 사교육비로 쓰는데 정작 이 아이들한테 이 사교육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좋아지고 네. 아이들은 또 어떻게 느끼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네. 그런데 집에 오면 너무 지쳐 보이고 아이가 이제 학원 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별로 그렇게 즐거워하거나 아니면 효과적인 면에서 이제 만약에 수업에 많이 도움이 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네. 구체적인 것들을 먼저 대화를 통해서 좀 네. 바라보는 게 이제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예. 네. 자, 이 부부 그러면 일단은 아이들에게 이 사교육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것부터 먼저 그렇죠. 이야기를 해봐야 되고요. 네, 자, 이 부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 아내분이 단순히 네.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좀 불안하다. 그리고 남들한테 뒤처지는 네, 느낌이 네. 있어서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막연하고요. 우선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네. 예, 왜냐면 이제 맞벌이 부부라고 네,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 문제는 좀 지역이나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해결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런 조사 결과에서도, 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공교육의 어떤 혁신, 그리고 다교육비를 경감시키는 어떤 선순환 체제를 구축해 가겠다고 이제 계획을 국가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언제까지나 이제 이거를 또, 기다리고 믿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남편이 생각할 때 아이들하고는 무관하게 아내의 불안 심리 때문이다라고 하면 아내의 그 불안 심리를 조금 잠재울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죠. 네. 예를 들면, 예. 그 어린 시절에 아내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그 교육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이제 굉장히 크고 이랬는데, 그 자녀에 대한, 뭐 대리 욕구. 대리만족 같은 거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더 과도하다든지, 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의견에만 자꾸, 네. 우리 아이는 뭐 3개 보내, 네. 뭐 자기 아이는 몇 개 보내, 뭐 막 이렇게 하면, 맞아요. 다 보내야 되나 보다. 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남편하고 좀 대화를 통해서 차근차근, 예, 좀 풀어보고, 자녀에 대한 믿음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모의 교육적인 소신이 필요한데, 이 소신이 있기 위해서는 이제 두 분이 대화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불안의 요인인지,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이제 대화를 할 때 이제 아이도 참여를 좀 시키면 훨씬 더 네. 유익하죠. 왜냐면 아이의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네.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그 막연하게 불안하다 이러면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옛날에는 학벌 위주의 시대였고 그런 사회 풍토가 컸지만 이제는 이제 실력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느냐 한 가지 자기가 또 좋아하는 분야에 빨리 또 찾아주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고 또 할 수 있고 믿어주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공부에 때가 있다 이래가지고 왜 그때만 막 공부하라고 이제 부모님이 했지만 예. 지금 시대는 평생 학습, 평생 교육 시대이기 때문에 뭐 먼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영역을 좀 찾아서 하고 또 필요하면 그때 가가지고 또 공부할 수 있고 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뭐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사교육을 참 이게 정말 원장님 말씀처럼 주변에서 다른 친구들 하는 거 보고 뭐 얘기 듣고 그다음 우리 아이를 보고 이러면 안 시킬 수가 없고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참 마음으로는 그냥 내 아이만 바라봤으면 하는데 또 주변을 신경 안 써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아이가 어느 분야에 좀 관심이 있나, 어떤 과목이 좀 부족한가, 그리고 어떤 걸 좀 보완을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한 처음에는 관심. 그리고, 학교 선생님하고도 좀 대화를 나눠보고, 만약에 지금 학원을 보낸다라고 하면 학원 선생님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공부하는 태도는 어떤지, 받아들이는 건 어떤지, 이제 종합적인 평가가 이제 필요하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 갔다 와서 학원 몇 군데 가고 그러면 지치잖아요. 지치죠. 정작 필요한 거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작 필요한 거는 보고 싶은 책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좀 여유 있게 아버지가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사연을 보내신 아버지가 아이들하고 대화를 좀 하면서 그리고 집에 오면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좀 늘리고 그리고 책도 좀 같이 읽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아이들한테 좀 개입이 되면 엄마도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아빠하고 미래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좀 나누고 앞으로 관심 있는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책도 같이 찾아보고 또 주말이면 아빠가 도서관에도 같이 좀 데리고 가고 그런 분위기를 좀 바꿔준다면 아마 아내가 이런 불안 심리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 저도 좀 저 스스로를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오미 가족무다연구원 김숙기 원장이었습니다.